고집이 있었나봐요. 그래도 내 아이는 완모를 해야 돼라는. 양배추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딱 올리고 전보살 때문에 주는구나. 배고프다고 가서 부르고. 안녕하세요, 고구맘이에요. 안녕하세요, 폴리맘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맘이에요. 안녕하세요, 레드맘이에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명이 앉아있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콜리맘이 출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에 대해서 뭘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가 모유수유와 분유수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기도 하고 또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주제는 모유수유와 분유수유에 대한 부분이에요. 포미맘은 모유수유했어요? 분유수유했어요? 두 아이들? 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요? 아, 이제 뭐 어려워지고 모유수유를 했죠. 근데 제 모유수유를 많이 못했어요. 한 어느 3개월 정도? 정도. 3개월? 둘 다? 둘 다. 아, 둘 다? 근데 포미는 포미가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오늘. 포미는 그것보다 더 짧게 했어요. 그래요? 그럼 레드맘은? 저는 첫째는 모유수유를 한 7, 8개월까지 했고 둘째는 정말 정확히 딱 100일에 끊었습니다. 그래요? 더 하실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일단 둘째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유 양이 첫째보다 훨씬 적었고 그리고 일단 첫째 아이를 같이 케어하면서 이 아이를 수유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걸 내가 무리하게 끌고 가면 둘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첫째도 힘들고 이러니까 약간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100일까지는 내가 좀 먹여보겠다 하고 그 뒤로 그냥 분유 편하게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콜리맘은? 첫째 때는 혼합수유. 모유랑 분유를 혼합수유를 했고, 모유를 끄는 거는 100일 때 끊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분유랑 모유랑 같이 먹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할게? 그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그럼 100% 모유를 먹일 생각도 있어요? 그냥 모유수유를 좀? 아니요, 100% 먹일 생각은 없어요. 없고, 일단 모유가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하니 아이한테 주고는 싶은데, 언제까지 나올지와, 뭐 아이가 잘 물어줄지, 뭐 그런 상황들 고려해서 혼합수유도 하겠죠, 뭐. 저는 두 명 다 이제 혼합수유 하다가 이제 분유로 갈아탔는데, 저도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첫째 때는 진짜 울면서 2달 혼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유로 갈아탔고, 둘째 때는 아예 그냥 분유할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진 않고, 초유는 정말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초유는 정말 다 먹이고, 그 다음에 혼합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분유로 넘어갔었는데, 나도 분유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이가 잘 빨지를 못하고 내 가슴에 꼭지의 모양에 따라서 아이가 정말 잘 빨고 안 빨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빨았고 정말 피가 나면서까지 억지로 먹였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였고 남편이 이제 모유를 먹이자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첫째 때 그 힘들어하고 밤에 맨날 이제 꾸벅꾸벅 졸면서 어떻게 유축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남편이 오히려 그만하라고 당신 노력 많이 했으니까 그냥 분유 먹이자고 첫째 때는 진짜 그렇게 한 2달, 3달 정도 하다가 이제 분유로 갈아탔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정말 잠도 나도 잘 수 있고 그치. 아이도 푹 자고 아이가 계속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계속 깨는 거야. 모유 할 때 모유 양이 적다 내가 나오는 거 근데 나는 가슴에는 모유가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마사지를 또 받으러 가면 잘 나온대. 근데 아이가 빠르게 못하니까 빨아야지 나오는데 못 빨아주니까 이게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도 스트레스고 나도 스트레스여서 첫째 때는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분유를 했었고 둘째 때는 이제 그걸 아니까 뭐 안 나오면 그냥 뭐 분유하지라는 편한 마음으로 둘째는 수유를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모유를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모유를 정말 주고 싶지만 그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유를 주는데 분유 줄 때 엄마들이 되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다른 아이들은 정말 좋은 엄마의 모유를 먹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안 돼서 괜히 미안하고 분유를 주니까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글을 한번 썼었는데 엄마들이 되게 많이 공감을 눌러줬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고 모유 수유를 고민이신 엄마들도 있을 거고
분유를 이제 수유를 할까 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보라든지 그리고 분유 수유하는 것만이 정말 나쁜 건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전 모유든 분유든 맞아. 아이 상황에 맞아, 맞게끔 진행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유의 장점이 많다는 건 아마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미맘이 약간 모유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모유 수유 장점하면은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대한 모유 수유 의사회에 들어가면은 아이한테 그 장점은 아이의 그 엄마의 젖속에는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은 필요한 물질이 적절하게 들어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가 젖을 빨 때 자궁 수축이 되니까 산후 회복에도 좋고 또한 젖을 먹인 엄마들은 먹이지 않은 엄마나 아니면 조금 젖을 빨리 뗀 엄마들에 비해서 산후 우울증이 조금 감소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산후 우울증이 감소한다고? 모유 수유를 하면? 적어지다. 우울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나는 더 모유 수유하는데 나는 엄마가 산후 우울증인데 그렇게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유 수유를 했으면 우울증이 더 많이 생겼을 거야. 스트레스가. 안 되니까. 아니, 안 근데 저도 되니까. 그랬어요.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알려지기도 이렇게 알려지겠는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모유 개인- 수유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치? 그쵸. 아니, 뭐 잘 잘 나오고 잘 나오고 하는 말하면. 기본적인 상황이라면 정말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모유 수유 할 때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그 내용은 약간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모유 수유 의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내 맘들이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모유 수유를 끝까지 했던 엄마가 있었다면 내가 뭔가 모유 수유에 대해서 좀 힘들고 뭐 이런 걸 조금 뭐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내 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분유로 빨리 현실과 타협한 엄마들이에요. 저희는 그나마 레드맘이 그래도 네, 첫째 때 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7개월까지는 네, 한 7, 8개월까지 먹였어요. 했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원래로 따지면 한 5, 6개월 때 끊었어야 되는데 제가 고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내 아이는 완모를 해야 돼라는 그 생각 완모. 때문에 왜 완모 하잖아요. 돌까지 먹인 엄마들을 완모해다 저 대단하다 말해서 저도 그거에 대한 약간 욕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아이를 좀 더 오래 먹이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양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나는 근데 양이 됐으면 끝까지 했을 텐데. 아마 다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영유아 검진을 초기에 맞아. 한번 받거든요. 근데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아이가 모유를 먹으면, 그러니까 분유 먹는 아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엄마 젖을 먹어서 좀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좀 포동포동하고 저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첫 영유아 검진을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애기 젖은 먹이고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체중이 너무 안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개월수에 이 정도의 수유를 하는 패턴의 아이라면 이 정도의 체중은 끌어올려 놔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것보다 1, 2kg가 적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모유를 고집하냐? 혼합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해라 했더니 전 또 엄마의 마음이니까 애가 체중이 적고 성장이 좀 뒤처진다고 하니까 이건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바로 내려놓고 혼합으로 이제 조금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바로 이제 그 기간이 7, 8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유 한 번씩 시도해보고 또 포기했다 시도해보고 이렇게. 근데 네. 이유식 할 때랑 좀 또 맞았네요. 맞아요. 분유도 금방 끊었겠어요. 이유식을 진행하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기구 사용 없이 그냥 바로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했더니 공갈젖꼭지도 물지 않고 분유 젖병을 물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그냥 딱 젖병을 물리려고 하는 순간 혓바닥으로 딱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이걸 먹여야 되는데 그 씨름하느라 정말 스트레스가 폭발이었죠. 네, 얘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또 저는 혼합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양이 줄고. 맞아. 더 이상 많이 안 나오지는 않고. 나와요. 근데 네. 애는 분유병을 안 빨고. 네, 맞아요. 근데 이유식을 시작해도 채워야 될 수유량이 있으니까요. 네,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맞아. 이렇게 모유수를 하든 분유수유를 하든 뭔가 문제는 분명히 있고 좀 힘든 건 다 있어. 진짜 맞아. 모유를 정말 충분히 먹는 아이들은 오히려 나중에 분유를 갈아타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젖병을 안 빤다든지 또 맞아, 이런 맞아. 고민이 생겨서 엄마들이 젖떼기가 모유 떼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뭐 24개월까지 모유를 주는 엄마들도 있었고 맞아. 맞아. 진짜 그 이유식 코칭하거나 그럴 때도 아직까지도 모유를 모유, 먹는 맞아. 아이들이 있어서 나한테 모유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 해서 진짜 이런 것도 문의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어떻게 끊고 싶은데 아기가 젖병을 안 물고 이래서 진짜 힘들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엄마도 있고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아이가 모유를 먹으니까 그 직장에서 유축하면서 근데 그걸 또 젖병에다 줘야 되는데 젖병은 안 빨고 정말 이게 지금 엄마들이 정말 모유를 잘 먹는다고 해서 정말 나는 모유를 잘 먹어 항상 기쁜 것만이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민들이 생기는 거지. 저는 아기 나면 그냥 다 모유 먹이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 저도 첫째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출산하고 나면은 젖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내 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빵 터지는 거 진짜. 터질 것 같아서. 이것 맞아, 때문에 맞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진짜 너무 힘들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마사지만 그 풀어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맞아. 근데 진짜 모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 저는 모유는 양은 처음부터 너무 적었어.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랬더니 뭐 모유 잘 나오는 한약 같은 거 산후조리원에서 권하잖아. 그것도 비싸다. 엄청 먹었는데. 그거 2번은 먹었네. 2번 먹고 애기 계속 물리려고 그랬는데 애가 잘 못 무는 게 이제 젖꼭지의 형태 때문에 못 물어서 쉴드라는 거 알죠? 네. 쉴드를 착용하고 먹이면서 이제 분유랑 모유랑 같이 먹였어요. 왜냐면 모유가 너무 작으니까. 근데 쉴드를 계속 물다 보니까 더 젖꼭지는 못 물게 되고 쉴드랑 분유 젖꼭지가 다르니까 애가 자꾸 혼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과감하게 딱 3개월, 100일 만에 쉴드를 또 빼고 아예 분유를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예 분유를 계속 먹였지.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난리가 엄마들 났죠. 전몸살 오고. 저 전몸 살라서 오케타니 마사지도 받았어요. 뭔지 알지? 정말. 다 짜지는 거. 그 가가 누우면 이렇게 짜지는 게 있어요. 맞아, 저도 그걸로 받아봤어요. 이제 어차피 끊어야 되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빼야 빼야 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조금씩 남아서 아파서 나는 그냥 양배추? 올리고. 양배추 거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딱 올리고 그랬더니 잘 이렇게 말라서 요즘은 말리더라고. 양배추 크림이 나왔어요. 맞아, 그래? 맞아. 바르면 돼요. 양배추 양배추 크림인데 왜냐면 이게 여기서 연령이 나오는 거지. 아니 이거 제가 양배추 크림.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 남편이 이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요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이다 보니까 이제 산모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저녁만 되면 양배추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때 저희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엄마들이 양배추 껍데기를 갖다 뭐 하려고 그러나 항상 그랬는데 저 딱 출산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마사지하고 하는 걸 딱 보더니 아 이래서 양배추가 필요하구나. 맞아. 양배추 네. 좀 주세요. 구멍 뚫어가지고 딱 올려서 이렇게 누워있었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왜냐면 열기도 좀 빼고 아픈 것도 좀 가라앉으니까. 그리고 전몸살 너무 아프지 않아요? 난 그게 전몸살인지 몰랐거든. 근데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난 전몸살이 왔으니까 막 으슬으슬 춥고 정말 맞아.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이 너무너무 춥고 막 떨리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전몸살이구나. 이러다 맞아. 죽겠다. 애들 죽는 게 아니라 전몸살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맞아. 진짜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죠. 진짜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모유만 먹이면 경제적으로 참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모유를 끊기 위해서 또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맞아.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했던 뭐 경제적인 게 또 돈이 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래도 모유를 그 오래 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에피소드와 뭐 그런 거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분유를 했는데 모유와 분유를 비교하면 당연히 모유가 더 좋겠지만 그래도 분유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분유수를 하면 또 좋은 점도 있잖아. 좋은 점 많죠. 간편하다.
내 몸이 홀가분해지고 언제 어디서나 먹일 수 있고 얼마를 먹는지 정확한 양을 알게 되니까 저희가 수유텀이라고 하죠. 애기가 얼마씩 몇 시간 만에 먹는지 그 계산하는 것도 너무 맞아. 편리했고 저 모유할 때 항상 눈치 보였던 게 아이가 배고파하는 시간에 수유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아무리 수유복이 나왔지만 저 그래서 진짜 보자기 둘러쓰고 먹였거든요. 맞아. 어디서는 깔 수 있는 보자기. 네, 그래서 분유를 딱 하고 나니까 신세계인 거죠. 짐은 늘었지만 너무 편하게 먹이고 눈치 보지 않고 먹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포미맘은 분유 수유하면서 좋았던 것도 혹시 있어요? 나 불편한 점 있던데. 똑같지만 안 좋아도 불편한 되지. 점 딱 당연히. 하나. 그러니까 새벽에 잠자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분유 솔직히 타려고.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는 그냥 누워서 내가 하면 되는데 꼭 그 시간대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에 배어 있긴 하지만 저 그게 귀찮았어요. 맞아. 타가지고 타고, 중간에 일어나고 맞아. 새벽에. 나는 모유 수유할 때 애를 눕혀서 먹여본 적이 없거든. 첫째 때는 안 잘 때 그랬어요. 자면서 이렇게 애들 같이 먹이는 엄마들 있잖아. 발 물리면 근데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나도 없고. 없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모유를 먹이려면 난 일어나야 돼. 일어났어. 일어나서 애들을 바르게 안 치고 뭘 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쿠션. 그거 다 하고 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분유실 타러 가는 건 그리고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알았어? 남편이 다 타서 와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불편한 거는 되게 귀찮아요. 귀찮게 그리고 나 그거 몇 번 넣는지 왜 기억이 안 나? 분유를 하나, 둘, 셋 그거 있잖아. 물 몇에 분유 몇 스푼인데 넣다보면 내가 3개 넣었나? 4개 넣었나? 모르는 거야. 그럼 다시 버리고 또 타는 거지. 폴리맘이 그 모유와 분유의 약간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모유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고 아이한테 참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모유에는 딱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만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모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아이에게 소화 흡수가 정말 잘 돼요. 모유. 그다음에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우리 아이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라서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면역력 모유 먹는 아이가 면역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 모유의 단백질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유에 들어있는 이제 영양분 중에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지방은 우리 아이가 잘 소화하고 분해할 수 있는 지방 효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방 때문에 아이가 뭐 탈이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유에는 우리 아이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온다든지 뭐 설사가 된다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없겠죠. 네 번째, 모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미량 들어있어요. 하지만 미량이라고 해서 절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분유에 들어있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보다 모유에 들어있는 이 미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더 흡수가 잘 되어요. 그리고 모유에는 철분이 들어있는데 이 철분이 다른 음식들, 식품들로 섭취하는 철분보다 우리 아이에게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모유에는 많은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영양분들이 있지만 특히 초유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이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지금 콜리맘이 모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초유 내가 진짜 뭐 모유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모유 양이 많이 안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초유의 목숨을 정말 많이 걸었던 것 처음이라도 같아. 먹이겠다. 그거는 진짜 면역력에 강화되는 정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모유가 많이 안 나오는 엄마들도 초유만큼은 먹이고 싶어서 정말 나도 그 맨날 산후조리원 거기 가서 같이 먹이잖아? 같이 진짜 초유만큼 어떻게든 먹여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맞아. 저는 유축했어요. 그래서 초유. 너무 못 빠니까 맞아. 조리원에서 들어가서 유축기로 초유만이라도 받아오라고 하면 정말 요만큼 나오는데 색깔 다르잖아요. 맞아. 진하고 진짜 이게 정말이구나. 정말이구나 이런 거 그거 느끼지. 초유 받아가지고 그거는 진짜 먹였어요. 젖병으로. 그리고 이제 분유 같은 거 선택할 때도 초유 성분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좀 찾잖아. 약간 그 뒤에 보고 다른 영양 성분보다 약간 초유가 들어있다? 뭔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약간 그런 부분으로 분유를 선택하는데 이제 분유를 선택할 때도 어떤 기준으로 그럼 나는 이제 약간 초유? 뭐 이런 부분으로 맞지. 좀 기준으로 맞아. 선택을 했는데 새 맘들은 분유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먹었었던 거 그냥 그대로 그치. 갖다 그치. 먹었어요. 연결해야지 탈날 수 있으니까. 바꾸면 애기 탈난다 이래서 잘 안 바꾸지. 그러면 그치. 콜리맘도 저도 조리원에서 가지고 이제 먹었던 거를 가지고 와서 먹였는데 그거 알죠? 분유 먹이면 우리 꼭 이렇게 틀을 맞아 시켜줘야 돼. 안 시켜주면 타토하니까 배앓이 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애가 다 개워내고 트림을 너무 못하고 그다음에 변비가 갑자기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변비를 개선할 수 있는 성분 그러니까 모유에는 유산균이라든지 장내에 좋은 물질들이 많으니까 그 좀 변비가 많이 안 온다고 알려져 있는 분유를 선택했어요. 배앓이가 적고 그 변비가 안 온다고 알려져 있는 거. 그럼 레드맘은요? 저도 앞에 포미맘이나 콜리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일단 조리원 또는 병원에서 주셨던 거로 시작을 했다가 저도 이제 아기 변 상태를 보고 요즘 왜 황금변 하잖아요. 저도 약간 그거에 집착을 했었나 봐요. 근데 아기가 이제 그 똑같은 분유를 먹다가도 뭐 소화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녹변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기 황금변을 볼 수 있는 분유 뭘까? 막 수소문을 하고 주변 엄마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기준으로 분유를 바꾸기 시작해서 사실 저는 분유 선택이 정말 어려웠어요. 분유 종류가 너무 많고 맞아. 또 사실 그거를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먹이려면 일단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수많은 분유를 밤에 몰래 아빠들한테 먹여. 네. 배고프다가 가서 분유 먹어. 이렇게. 맞아. 그래서 진짜 무수한 분유들을 버리면서 맞아. 그렇게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니까. 네. 나는 분유를 그렇게 선택하는 게 어렵지는 않고 아이가 다 잘 먹어줬고 나는 맨 처음에 조리원에서 주는 거 조리원 주는 건 거의 대부분 임땡 아니에요? 맞아. 대부분 그 뭐야 아니지. 엠페리얼? 어디랑 남양 거를 난 제일 많이 주더라고 우리 동네는. 그래서 거기서 먹었고 그냥 그걸 계속 먹였다가 내가 가끔 엄마들이 또 생각하는 게 분유에 좀 프리미엄 분유를 한번 먹여볼까 그런 고민도 그치. 잠깐 하고 하거든. 한양 분유 이런 거. 나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다가 뭐 찾아보면 별 다를 거 없다는 이제 그런 것도 얼마 전에 뭐 연구하는 것도 사냥류와 그냥 분유에 그닥 차이가 많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방송을 봤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했다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다시 맞고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분유 양이 먹는 양이 적으면 뭐 그래 프리미엄 먹어도 돼.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개월수가 늘어 한 통을 뭐 일주일에 안 먹어. 일주일이 뭐야? 일주일에 안 먹으면 이제 그게 프리미엄 먹었다가 다시 일반으로 들어오는 엄마들도 많더라고. 왜냐면 진짜 분유값 무시 못 하거든요. 너무 무시 못하지. 그래서 분유값 기저귀값 벌려고 일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게 육아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분유값 진짜 비싸고 기저귀값 진짜 비싸고 기저귀도 이제 약간 좋은 거 쓰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지. 다시 이제 그냥 뭐 가성비 좋은 거. 가성비 좋은 그래 애기 어차피 맨날 갈아줘야 되고 왜냐면 하잖아요. 오래 안 쓰잖아. 또 밑에 엉덩이 헐고 하니까 발진 나고 하니까 안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프리미엄을 잠깐 먹여볼까 생각했다가 그냥 계속 그 분유 먹였었고 나는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갈아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잘 먹어줘서 첫째랑 둘째는 그냥 항상 그 스타일이었고 이제 12개월 넘어가면서 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타져 나온 액상분유 근데 그게 좀 비쌌어. 근데 액상분유 잘 먹어요? 되게 잘 먹었어. 다행이다. 다행히. 옛날에 그 이휘재가 처음에 선전했었어. 그 쌍둥이 키울 때 그때 이제 액상 분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분유에서도 액상 분유를 다 맞아. 거의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한 제품이 거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비쌌어. 비싼데 나갔을 때 뭔가 뜨거운 물 안 가져가도 되지. 완전 편하지. 분유 안 가져가도 되니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그래도 비싸더라도 지금 먹이자에서 12개월 이후 때부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유식을 또 가져가기 힘들 때는 유아식 가져가기 힘들 때는 그냥 그거 하나 가져가면 너무 편한 거야. 꼭지도 다 돼 있고 돌리고 맞아, 끼우면 맞아. 되고 하니까 비싸지만 그때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먹였던 것 같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제 콜리맘이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모유 수유랑 이제 분유 수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이 뭐 분유 수유를 저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분유를 권장하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모유를 먹던 분유를 먹던 저희 아이는 대부분 분유를 많이 먹었죠.
그래도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유를 먹이는 것도 정말 내가 아이한테 모유를 꼭 먹여야 되는데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의 상황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엄마의 몸 상태랑 마음 상태를 꼭 보셔야 돼요. 출산하고 나면 여자의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모유 수유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힘든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하에 엄마의 몸을 꼭 생각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면 굳이 모유 수유를 정말 해야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혼합을 하시다가 분유를 하시다가 뭐 이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4명의 엄마들 대부분 분유 먹이고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네, 건강하게 크고 있고, 건강하게. 또 모유를 먹다가 이제 레드맘처럼 아이가 몸무게가 안 늘거나 이러면 굳이 모유를 계속 하지 마시고 분유를 같이 먹여주시는 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끔 정말 엄마의 몸 상태, 마음 상태를 잘 헤아리셔서 그때는 본인 생각하는 건 본인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야지 뭐 남이 나를 생각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챙겨야 돼요. 엄마들은. 그럼 저희 인사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산후조리원에선 제발 쉬세요. 맞아요. 네, 그때밖에 못 쉬어요. 네, 맞아요. 저 수유콜 한 번도 안 빼고 다 받았거든요. 난 한 번도 안 받았다. 아, 정말요? 아니, 내가 밤에는 하지 마세요 그랬어. 저는 9시 이후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새벽에도 했어요. 저 새벽에도. 아, 진짜? 난 안 갔어. 유일하게 거기 앉아있는 엄마가 저였거든요. 진짜? 세상에. 그렇게 열정을 했더니 결국은 100일 뒤에 분유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좀 편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나는 진짜 나도 9시에 연락하지 마세요 이랬거든. 그러면 뭐 그분들 물어서 아니 그래도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상관 안 했어. 왜냐면 내가 힘들고 내가 푹 자야 나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일도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둘이 일을 했잖아. 일을 했잖아. 우리 산후조리에서는 일을 했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냥 밤은 깨우지 말아주세요. 자야 돼 해서 난 9시 이후에는 그냥 분유 주세요 편하게 그냥 하고 그냥 낮에만 내가 데리고 와서 수유하고 그랬거든.